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말입니다. 창사 이후에 계속 고집해온 무노조 경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는 이 부회장의 발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노사 간 상생이란 말을 무색해하는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2주 뒤 삼성 웰스토리 노조위원장이 전체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 영상이 담긴 유튜브 링크로 시작합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3시간쯤 뒤 제목에 필독이라고 붙은 인사팀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징계까지 가능하다. 사규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급식업체인 웰스토리 직원들은 전국의 급식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사업장인데다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모든 게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사내 인터넷이 없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겠죠. 노조는 사내 동아리도 전체 메일을 쓴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동아리가 있으니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라고 그 안내 메일을 전체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기 노조 외에는 아무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만 제재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의미죠. 2018년 11월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에도 회사는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담겨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측은 회사 인트라넷이 아니라 네이버 밴드 등 외부 전산망에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 메일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노조 측은 네이버 밴드를 회사 허락받고 할 이유는 없다며 회사 인트라넷망 이용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트라넷을 이용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이 인트라넷을 순간적으로 사용 못한다거나 인트라넷이 고장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업무 외에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는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놓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가 제시한 안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고 일부는 현행법과도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제시한 단체 협약 사측안입니다. 사무 공간과 생산 시설에선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 시설은 회사 허가 없이 쓸 수 없다. 홍보 활동은 내용, 방법, 장소 등을 회사와 협의한다. 회사 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노조 사무실, 게시판 등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당 조합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런 딱 내용.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서 해선 안 될 내용을 6개로 나눠 규정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고 회사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쟁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되 입으로는 먹지 마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 노조법에선 파업 중엔 대체 인력을 뽑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쟁의에 방해되지 않게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쟁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이 문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는 거죠. 불법 대체 인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뽑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협상은 진행 중이며 사측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11개 조항 중 9개는 노조 입장을 수용하고 2개는 수정해서 단체 협약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노조에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조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그동안 삼성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목돼 온 단체가 있습니다.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도 나왔던 노사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전히 노사협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한사랑협의회가 전 직원에게 보낸 전체 메일입니다. 노조를 대신해서 사측과 임금 협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회사 내엔 각종 전자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사협의회 전용 사무실도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단협 협상도 주변 카페 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회사 외에 회의실 같은 것을 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회의실을 갖다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극도로 기피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인근 아산시 탕정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에서 노사 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과거 면사무소입니다. 지난 5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형 LCD 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 이동 계획을 사측에 물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합니다. 며칠 뒤 노사협의회가 사측의 인력 이동 계획을 전체 메일로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를 무시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치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걸 뭔가 회사가 보여주고 싶구나. 2013년 JTBC가 보도했던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란 제목이 나옵니다. 이 문건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노조의 대항마로 활용해야 한다.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 측은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기업은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로 노조처럼 가입과 탈퇴의 개념은 없고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